오늘은 일본 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사조는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거나 아주 커다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경우 한 나라의 사조는 변화가 오고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사조는 최근에 일본 관련 이 나라와의 특별한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본 사주는 과연 뭔가, 그리고 일본이 의도하는 바는 뭔가, 그리고 이 나라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또 뭔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를 일본 사주를 통해서 추정을 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주와 우리나라 사주와의 관계는 또 어떤가? 뭐, 더 시간이 나면 일본 사주와 우리나라 사주의 궁합은 어떤가까지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본 사주는 여러 날짜를 대입을 해봤지만 지금 일본 흘러가는 운세 리듬과 그리고 과거의 일본에서 아주 강렬하게 일어났던 사건들과 비교를 해봐도 잘 맞지를 않는데 양력 1989년 2월 11일 10시 보통 뭐 나라에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발표를 하거나 무슨 기념식을 하거나 이를테면 개국 기념식을 하거나 할 때는 보통 오전 4시 9시 반에서 11시 반 혹은 9시에서 11시 사이에 식을 거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는 10시, 4시로 추정을 했습니다. 양력 1989년 2월 11일 10시경 이렇게 해서 일본 사주를 놓고 지나간 일본 역사에서 아주 강렬했던 사건들을 강력했던 사건들이 일어났던 그 대운과 연운 그 해의 운을 보니까 일치하는 부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가지고 사주로 만들어서 일본의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주를 살펴다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요. 그 부분을 아주 쉽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하되 전문적인 용어는 가급적이면 많이 생략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1989년 2월 11일 사시 이걸 사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축년 병인월 기축년 병인월 모일 정사시 이렇게 됩니다. 뭐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설명하려면 아주 복잡한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라는 것은 일본인들은 뭐든지 열정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사라는 것은 독하다, 악랄하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맡은 건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한다. 아주 철저하게 한다. 독하게, 철저하게, 악랄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인들 중에도 인정이 있는 부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배우라는 것은 최고를 꿈꾼다. 항상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한다. 오중에 정화까지 투과되고 오중에 정화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병호가 있으면 최고 중에 최고가 되려고 한다. 뭐 이제 솔직히 말을 하면 미국까지도 능가하는 그러한 국가를 이루려고 한다. 항상 최고가 되려는 야망을 버리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최고를 꿈꾼다는 게 항상 일본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한다.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최고 중에 최고를 추구한다. 이건 뭐 잘못 가면 침략 전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종합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독하고 철두철미하게 악랄하게 철저하게 일을 하는 타입이다. 최고 중에 최고가 되려고 한다. 열정적으로 노력한다. 그렇지만 일본인들 중에는 다정다감한 면이 인정이 있는 면이 있는 부분들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라는 것은 배신을 싫어한다. 배신을 혐오한다. 두령, 그러니까 두목의 타입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자기들이 주도해서 두목이 되려고 하는 타입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1989년부터 해서 쭉 나이를 계산을 하면 만으로 131세입니다. 131세. 대운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대운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큰 운을 의미합니다. 이 개축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 개축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122가 되어 있는데 일반 나이로는 123세에서 132세까지, 만으로는 122세에서 131세까지. 근데 이게 131세가 131세가 만의 나이입니다. 만의 나이. 개축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국가 나이가 131세, 만으로 131세에 와 있다고 볼 때는 당해의 연운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83세, 그 다음에 여기 97세 이렇게 쭉 계산을 해서 2000년도엔 112세, 그 다음은 신사 2001년에는 113세 쭉 이렇게 해서 보면 2019년도에는 131세 여기 와 있습니다. 대운은 개축 대운의 기해년 2019년 131세, 그러니까 개축 대운의 이 큰 대운 운세하고 기해년의 이 연운세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과거에 일본에서 굉장히 강렬한 사건이 있었던
시절의 운세도 살펴서 이 사주가 과연 일본의 운세 리듬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지요. 이때는 경신대원입니다. 큰 운으로 봤을 때는 10년 단위 운인데 경신대원의 얼륜년이었습니다. 이때 일본의 운세를 보면 이 사주를 기반으로 해서 복잡한 숫자를 넣어서 이 당시 일본의 운세를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운세고, 두 번째는 자신이 어떤 정보를 위해서 손에 도끼를 쥐고 맹렬히 나아가는 모습인데 결국은 그 결과는 도끼를 손에 놓은 채 꿇어 엎드려서 자신의 몸조차도 너무 위태해지고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정말 크나큰 흉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가 2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대용인데 마치 일본이 물소라고 보면 물소가 강가에서 물을 마시려고 강에 다가갔다가 갑자기 악어가 튀어올라서 물소를 물고 수중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건 대용 중의 대용입니다. 너무 흉한 겁니다, 사만. 이거는 대용 중의 대용입니다. 이게 아마도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무조건 항복한 게 아닌가. 2번은 숫자가 여러 개 나오는데 2번이 나온 경우가 3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가 한 7개 정도가 되는데 7개를 종합해서 운세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1번에서 좋지 못한 게 나왔지요. 그리고 2번에서는 자기가 누구를 치려고 하다가 정말 공한 경지,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경지에 처해서 꿇어 엎드려서 큰 흉을 당한다. 이 2번이 이 7개 숫자 중에 3번이나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 번째는 일본이 물소라고 하면 물소가 혹은 물소가 아니라 들소가 아프리카 들소가 앞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들소가 강가에 물을 마시러 왔다가 물론 뭐 1, 2, 3번, 1, 2번을 합하면 시리에 가득 차고 상처도 크게 입은 상태에서 뭐 심리적으로도 절망 중에 절망이겠죠. 절망 상태에서 들소가 물가에 와서 물을 마시는 찰나에 아가 숨었다가 들소를 갑작스럽게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물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이 경신대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원자폭탄이 터져버리는 그런 순간이 왔었죠. 1945년에 무조건 항복. 이 사주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10년 대운 중에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건데 이런 걸 보면 이 사주가 일본의 운세를 여러 뭐 일본에서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어떤 변화 중에서도 가장 적절하게 이 사주가 일본의 운세를 잘 잡아내고 리듬도 비슷한 걸로 봐서 일본의 사주는 이거인 것이 이 사주인 것이 거의 확실시가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자면 설명하자면 1시간 이상 더 넘어가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제가 뭐 사주나 주역이나 연구하면서 20년 혹은 30년 동안 혼자서 다양하게 숫자를 개발해서 운세에 적용시키는 게 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설명하려면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원자폭탄을 맞았던 1945년이 포함된 이 10년 구간에 정말 치욕이다. 치욕 중에 치욕이다.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치욕적인 경우를 맞이한다는 게 역시 또 이 1945년이 포함된 이 10년간의 일본의 운세였습니다. 이때는 뭐 일본 운세를 보면 너무나 안 좋지요. 첫 번째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절대 이룰 수 없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 다섯 번째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자기 자신이 도끼를 들고 나갔다가 뭘 해보겠다고 나갔다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에 처해서 굴을 엎드려서 너무나 큰 흉을 당하고 만다가 세 가지나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프리카 들소가 상처를 많이 입고 심리적으로 너무 슬픈 상태로 강가에 물 마시러 갔다가 순간 아가 튀어나와서 들소를 물고 들어가 버리는 운세까지. 이때는 이 10년 시기는 이 사주를 가지고 일본 사주로 보고 판단했을 때는 너무나 적중되는 바가 많습니다. 이제 원자 폭탄 맞고 무조건 항복했죠. 1945년에. 이 사주가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뭐 작게나마 증명을 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1945년이 포함된 이 경신 10년 대운에 일본은 그러한 지경을 맞이했다는 것이 이 사주에서 나온다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 사주가 일본 사주가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 사주를 살펴보면 앞에서 일본의 국민성을 말씀을 드렸지요. 이 사주 자체에 길흉이란 게 있는데 그 길흉을 보면 일본 자체는 지금처럼 아주 잘 사는 국가가 되어 있다는 게 맞습니다. 이 사주 리듬대로 간다면 모든 것이 풍부해지는 나라가 된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주변 나라 혹은 지구촌에서 여러 국가들 사이에 주도적인, 주도적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이끌고 다니는 왕의 위치에 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본이 선진국, 아주 대단한 선진국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이 기축병인 뭐 정사 일본 사주가 운세 리듬이 모든 것이 풍부해지고 세계에서 주도권을 꽉 틀어지고 움직여 나가는 나라가 되어 간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보면 항상 주변국에 명령을 내리려고 한다.
주변국을 자기들이 이끌어 가려고 한다. 주도적인 위치에 항상 서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주 자체가 지금 일본이 위치해 있는 지경과 매우 흡사하게 나오지요. 모든 것이 풍부해져 있다. 주변국이나 세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선진국가이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게 항상 명령하고 이끌어가려는 위치에 있다. 일본 사람들 중에 정치인이건 뭐 과학자건 굉장히 탁월하게 똑똑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사주를 보면. 그러니까 일본이 전략을 세우거나 계략을 세운다면 보통으로 세우는 게 아니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랄하게 지독하게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악랄하게 지독하게 이를 마무리 지으려는 속성이 일본 국민들에게는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도 그렇겠지만. 그리고 아까 최고를 꿈꾼다. 최고 중에 최고를 꿈꾸는 자들이 사는 곳이 일본이다. 뭐 이전처럼 뭐 주변 환경이 바뀌면 다시 동아시아를 혹은 아시아를 다시 소유하겠다는 욕망이 다시 올라올 수도 있지요. 최고 중에 최고를 꿈꾸고 독하게 그러한 일들을 이루려는 속성이 아직도 포기 안 하고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문제가 그렇게 침략 전쟁을 하거나 주변의 나라를 다 복속시키고 혹은 자기들이 최고 중에 최고가 되려고 하면 이 사주에서는 결국 마지막에는 대단히 큰 위험에 노출되고 그 상황을 인지 못하고 있다가 히로시마 원자폭탄처럼 끝에는 완전히 나라가 박살이 난다는 공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화를 불러들이는 것 같아요. 그 보면 사주에는 여러 가지 운세가 같이 겹쳐 있는데 자기들이 그런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나라가 모든 것이 풍요롭고 세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리드해가는 나라가 될 것이고 굉장히 좋은데 그 끝에 가서는 끝에 갔다는 것은 간다는 것은 그렇게 잘 살고 더 풍요로워지면서 최고 중에 최고가 되려고 하고 독하게 악랄하게 자기들이 맡은 일은 다 철저하게 해내는데 그게 만약에 또다시 이전처럼 침략 전쟁으로 간다면 그 끝은 히로시마 원자 폭탄을 맞고 무조건 항복한 1945년의 시절이 또 올 수도 있다. 자기들이 침략 전쟁이나 주변국을 복속시키면서 모력적으로 나가면 그 끝은 매우 흉한 사주가 또 이 사주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냥 자기들이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고 지금처럼 세계를 리드해 나가는 주도권을 쥔 나라로서만 만족을 한다면 괜찮은데 자기들이 주변국을 복속을 시키고 더 야욕을 불태워서 영토를 더 넓히거나 무력 전쟁, 침략 전쟁으로 나가게 되면 그 끝은
또다시 1945년 원자폭탄 맞은 것처럼 무조건 항복해서 이러면 우리나라가 패망 쪽으로 가는구나를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는 그런 운명적인 리듬이 있습니다. 일본 사주에는. 그러니까 뭐 힘만 믿고 까불었다가는 또다시 처참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운명까지 이 사주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일본국과 뭐 주변 아시아 주변국이 환경이 바뀌면 그 야욕을 다시 드러낼 것 같습니다. 드러내었다가 그 끝에 가서 처참하게 누군가 강자에 의해서 무릎이 꿇려져서 다시는 또다시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로 법을 바꾸는 시절로 가야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리듬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냥 자기 분수에 만족하고 살면 그걸로 풍요롭고 선진국이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욕심을 더 냈다가는 처참한 지경을 당하고야 마는 사주입니다. 저는 그냥 사주에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사주나 주역을 연구하는 학자니까 여기다가 뭐 더 추가를 해서 뭐 내 생각이나 뭐 사상이나 이런 건 넣을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사상도 잘 모르고 저는 맨날 뭐 산이나 다니고 들판이나 다니면서 수행하는 사람이 무슨 사상 철학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정치 이념도 잘 모릅니다. 있는 그대로 나오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주는 자기들이 풍요로워져서 그것도 모자라서 독하게 최고 중에 최고를 꿈꾸려고 모력으로 나가면 그 끝에는 다시 한번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처참해지는 운명적인 리듬을 갖고 있는 사주입니다. 일본 사주가. 여기 일본을 보면 형세가 독수리 형세입니다. 독수리 형세. 풍수적으로 보면 뭐 작게 보는 법도 있지만 크게 봐서는 독수리 형세입니다. 항상 날아올라서 뭔가 덮치려고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게 일본 전체 영토의 풍수상 형태입니다. 이게 언젠가는 또 일본이 무력적으로 크게 자신들의 세가 강해지고 영향이 커지면 또 이러한 행동을 대륙을 향해서 날아오르려는 행동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풍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뭐 호랑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보면 물고기입니다. 여기 대구 쪽에 물고기 그 헤엄칠 때 보면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죠. 물고기. 여기는 제주도는 먹잇감. 뭐 대한민국은 물고기인데 여기 보면 백두산 부근에 보면 또 물고기가 튀어오르면서 물방울이 이제 튀는 모습도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건면성실하게 노력하고 오로지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풍속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일본 자체가 독수리 형세입니다. 독수리는 공격적입니다. 제가 사주에서 설명을 드렸지요. 그냥 그 자신 스스로가 물질적인 풍요가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도 가지고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선진국에서 만족을 하면 되는데 언젠가는 이도 공격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앞에서 설명한 부분과 전체적인 풍수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풍수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성을 느끼긴 하지만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 10년 단위 운인데 이때 운세는 살펴보면 내년까지 운세가 이 개축대운입니다. 10년의 운세를 뜻하는데 이때 일본 운세는 참 좋습니다. 보면 끝없이 노력한다. 1번 끝없이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노력을 하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나라의 이로운 일들을 자꾸 하려고만 한다. 이게 나쁜 건 아니지요. 그리고 이덕이나 어떤 나라의 경제적인 부분이 자꾸 풍요로워진다. 이거는 참 좋지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사랑을 많이 받는다. 국내적으로도 뭐 뛰어난 정치인이 나오거나 해서 국내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고 부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사람은 참 좋습니다, 운세가. 어쨌든 여기 122세부터 만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8년하고 올해 9년, 이 10년 동안은 일본 운세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나 내년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봐서는 크게 기여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은 내년까지 해서 앞서간 8년 이렇게 해서 운세가 굉장히 좋은데 이 운세가 좋은 게 뭐 10년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 10년 구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뭐 한 5, 6년이나 그런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운세가 지금 일본의 운세입니다. 지금 하는 거 봐도 나라 운이 참 좋아 보이지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운세가 아주 뭐, 나라로 보면 매우 길한 모습으로 길한 운세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조인데 대한민국 국민들 성격을 보면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전에 한번 대한민국 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운세에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성격이 그냥 따라갑니다. 쭉 그냥 남이 가면 같이 따라 우 몰려가는 거. 줏대가 없습니다. 줏대가. 여기도 그렇고 줏대가 없다고 나오고 또 좋아하는 사람은 지극히 편애하는 면이 생기고 싫고 좋은 게 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국민들은 자기 거라고 꽉 털어지고 모으기만 하고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신이라는 게 큰 저수지 물을 가득 가둬 놓고 물이라는 게 돈이지요. 가득 가둬 놓고 방류를 안 시키려는 그런 불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번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고칠 줄을 모릅니다. 계속 그냥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가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을 많이 길러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뭐 좋은 성격도 있는데 고쳐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무나 좋아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좋아해주는 부류들도 있고 인정이 너무 많고 아무나 좋아해주는 부류들도 국민들도 많지만 또 싫은 건 지독하게 싫다고 하는 부류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좋은 성격 부분은 제외하고 고칠 점만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근데 특히 더 고쳐야 될 부분은 남들이 몰려가면 줏대 없이 우르르 따라갑니다. 우선 독재자가 나와서 뭐 한번 굴복을 시키면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줄줄 그냥 따라갑니다. 쉽게 굴복해버리는 면,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굴복을 해버린다. 그리고 자기만 너무 가지려고 한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끝도 없이 고집을 부리면서 나라가 망하게끔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이전 생각들이나 한번 잘못된 생각이 마음에 박혀버리면 계속 그걸 고치려 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는 면이 있다. 이 부분은 고쳐야 되겠네요. 줏대 없이 쉽게 굴복해버리고 따라가 버린다. 강자만 나오면 따라가 버린다.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주는 면이 있다. 너무 인정스럽다.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대한민국 사주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 사주도 일본 사주 못지않게 검연성실하게 뭐 다른 어떤 나라를 뒤집는 나쁜 무리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오지만 않으면 제법 아주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주가 대한민국 사주입니다. 뭐 제가 대한민국 사주에 대해서는 이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일본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다시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사주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고쳐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한민국 사조에 대해서는 이 구간에 대해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청묘 10년간. 근데 이제 일단은 일본 나라 사조와 이 나라 사조의 궁합을 한번 보고 저번 시간에 설명 안 드린 부분을 그 뒤에 한번 시간이 나게 되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일본 사주입니다. 오른쪽이 대한민국 사주입니다. 근데 궁합을 보면 이거 뭐 제가 사주나 명리를 공부하면서 축적한 어떤 옛날 고서 사주나 뭐 사주팔자 보는 책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게 많지요. 거기에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각각 고유의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복잡한 수리 체계로 대입을 해서 주역화 시킨 겁니다. 주역의 형태로 길흉을 도출해내는 방식인데 거기 궁합을 대한민국과 일본 궁합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 둘이서 죽고 못 사는 식으로 사이가 좋다. 첫 번째, 너무나 둘이서 죽고 못 사는 식으로 사이가 좋다. 서로 서로 이득을 주려 하고 서로 잘해 주려고 한다. 서로 모욕이나 교육을 통하거나 다른 어떤 협조하는 방식을 통해서 서로 잘 살게끔 어, 서로 잘 살게끔 작용을 한다. 두 나라 궁합이 그렇습니다. 서로
협력하거나 뭐 의견을 좋게 주고받아서 혹은 서로 뭐 무역이나 다른 어떤 협조를 해서 처음에는 너무나 좋다. 그다음에 양국 관계가 좋은 방향을 흘러서 상호 이익을 본다. 두 번째는 서로 보기 싫다. 친하고 싶지도 않다. 관심 없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호 간으로 협조를 잘해서 뭐 이득을 얻는다. 세 번째는 세 번째부터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상호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상대방을 갑자기 상호 물어 뜯으려고 한다. 부부로 치면 일본과 우리나라를 부부로 치면 잘 지내다가 여기서 잘 지내고 뭐 여보 뭐 가정을 위해서 맞벌이를 해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했다가 두 번째는 관심 없다 뭐 부부간에 관심 없다 그렇지만 그래도 서로 이득을 주려 하고 사랑을 나눈다. 세 번째 가서 이게 시간 순서입니다. 세 번째 가서는 갑자기 부부 일본하고 한국하고 대판 싸운다. 아주 막 상대방을 서로 죽이려 들듯이 서로 싸운다. 그러니까 세 번째 가서는 너무 심하게 싸우는 거지요. 그리고 서로 부부 간에 상대방을 보는 관점이 왔다 갔다 한다. 어떤 때는 좋아 보이고, 어떤 때는 나빠 보이고, 어떤 때는 좋아 보이고, 어떤 때는 나빠 보이고. 근데 이제 최종에 가서는 일본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토벌을 해야 된다. 토벌을 해서 초토화시켜야 된다. 대한민국도 일본 저 나라는 언젠가는 깔아뭉개서 초토화를 시켜야 된다. 정벌을 해야 된다. 상호 정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부부끼리 대판 싸우고 미워하다가 갈라서고 갈라서서도 끝까지 정오를 합니다. 정오를 하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궁합입니다. 이건 숫자로 본 거라서 제가 이 숫자를 보면 좀 웃었는데 저 혼자서 뭐 웃을 일은 아닌데 어쨌든 이 양국 관계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복잡한 수리 체계로 이 두 사주에 각각 숫자를 넣어서 궁합을 보는 겁니다. 여기가 일본, 여기가 대한민국. 시간 순서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일본과 대한민국이 부부로 치면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사이가 좋고 내일은 사이가 더 좋고 부부 금슬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각자 맞벌이해서 남편은 부인한테 이쁜 선물 주고 부인은 남편한테 용돈도 듬뿍 주고 서로 이러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역이나 혹은 기타 서로 분담하는 환경이 있어서 서로 이득을 많이 주는 겁니다. 너무 이득을 많이 주고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뭐 일본 국민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물질적인 양국 간의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게 지극히 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심 없다. 뭐 부부간에 뭐 너가 뭐 뭘 하든지 나는 관심이 없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부부간에 그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때는 관심 없고 어떤 때는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는 모습이 두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 가서는 갑자기 두 부부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대판 싸우고 문제가 크게 터집니다.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터지는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돌발하는, 그 남자가 여자를 심하게 공격했거나 여자가 남자에게 아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거나 그렇게 되는 게 세 번째 과정입니다. 그리고 뭐 자꾸 의견이 서로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보는 관점이. 어떤 때는 좋아 보였다가 어떤 때는 싫어 보였다가 어떤 때는 좋아 보였다가 어떤 때는 싫어 보였다가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죠. 상당히 충격을 받는 듯한 사건이 생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부부간의 사건이 생기고, 네 번째 최종에 가서는 여기까지만 가서도 그냥 이혼하고 말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정오가 넘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죽이려 듭니다. 저거는 반드시 토벌을 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여기서도 상대편을 반드시 토벌해서 없애버려야 된다. 정말 나쁜 놈이다. 정말 용서하지 못할 놈이다.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게 최종입니다. 뭐 요즘은 뭐 국제사회가 전쟁을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요. 그게 충격이 굉장히 크거나 손해가 심하니까. 근데 양국 관계가 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죠. 결국은 이 모습이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생겨서 부부가 이혼을 하고, 다시 거기까지만 갔어도 그냥 이혼한 상태가 되고 하는데, 거기까지 간 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는 한때 부부였던 것을 잊어버리고 저걸 죽여야 된다. 저걸 죽여야 된다. 언젠가는 죽이고 말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손을 안 볼 것이다. 최악으로 가버리는 이 궁합이. 과거 역사에서도 그렇게 했지요. 침략하고 뭐 한일합방해서 토벌하려고 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뭐 독립운동하면서 서로 죽이고 싶어 하고. 근데 뭐 이 나라가 피해를 많이 보긴 했지만 이 일본 사주하고 우리나라는 뭐 양국 간에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서로 주고받고 서로 이득되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마지막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생겨서 심하게 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이런 쳐 죽일 놈, 이런 쳐 죽일 여자, 이렇게 이를 바닥바닥 가는 관계가 최종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이를 바닥바닥 관계를 가는 관계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겠지. 이렇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친하고 서로 먹여주고 서로 도움을 주고 돈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서 나 또 충격적인 사건이 생긴 다음에 이를 바닥바닥 가는 관계로. 이 두 사주 궁합이 그렇네요. 이 리듬은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앞부분에서 제가 시간이 나면 지금 대한민국 운세가 지나는 구간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이 구간인데, 사실은 대한민국도 이 구간은 운세가 조금 세월이 지나면 상당히 좋아지는 시절이 와야 됩니다. 아까 일본 운세를 설명을 했지요. 요 몇 년간만 지나면 아주 운세가 좋은 구간이 와야만 되는데, 그 나라 운 자체를 지금은 좀 어렵지만 좋은 방향으로 운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걸 누군가 크게 날아온 자체를 막아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뭐 누군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어떻게 해결이 되고 나면 나라 운세는 요 앞에 구간 몇 년 빼고 뒤에는 좋은 운세가 사실은 나라 구군이 상승하는 운이 와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 운세입니다. 이 2016년부터 2025년 구간 요 앞에 몇 년만 제외하면 여기부터는 좋은 운세가 와야 되는데 그래도 그 부분을 누군가 막고 서 있다면 뭐그 부분은 저도 뭐 장담을 못 하겠네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2016년부터 2025년 이 구간 사이에는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나라 운이 크게 상승하는 시절이 와야 됩니다. 앞에 몇 년만 빼고는. 근데 이 빨리 그 누군가는 마음을 고쳐 먹어서 하루빨리 바르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돌아올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빨리 어떤 방향으로든 그 걸림돌이 해결이 되어야만 뒤에 오는 대한민국 좋은 운세를 맞이할 수 있을 텐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2016년부터 2025년 사이 10년 구간에 앞에 몇 년만 빼고는 좋은 운이 자꾸 오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크게 막아서고 있다. 그 부분 없으면 상당히 이 대한민국이 일본만큼 여유로워져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뭐 해결을 해야 된다고만 했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본 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일본 사조는 경제적인 풍요나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세계 각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주도적으로 세상을, 이 지구촌을 움직여가는 위치에 서는 그런 운세인데,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자기들 힘이 더 강해져서 모력적으로 지구촌에서 최고 중에 최고가 되겠다고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또다시 전쟁을 해서 일본 민족이 이렇게 비참한, 돌이킬 수 없이 처참해지는 상황을 맞이했구나라고 통탄을 하며 또다시 자기들 헌법에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그렇게 헌법을 새로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면 일본은 반드시 처참한 꼴을 당하고야 만다, 이런 리듬이고, 일본과 대한민국의 사이는 물질적으로 혹은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서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다. 두 번째 공업에서도 그런 부분이 막 나왔지만 세 번째 마지막에 가서는 두 나라 모두 다 예측하지 못한 굉장히 강렬한 불행이나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사건 때문에 심하게 다툽니다. 그 충격이 상당히 큰데 결과적으로는 상호 토벌을 해야 된다. 저건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된다. 끝을 봐야 된다. 이러고 이를 바득바득 가는 쪽으로 가는 게 일본과 이 나라의
사주를 본 궁합입니다. 저는 학자니까 나오는 대로 숫자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제 의견을 넣은 건 없습니다. 오늘 일본 사주를 보았는데 일본 사주에 관한 내용이나 그리고 이 나라와 일본의 궁합을 본 부분들에 관한 어, 것은 마지막으로 핵심을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일본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일본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